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권 내부의 분위기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다. 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시도지사, 원로, 영남 의원까지 여권 전체에서 쇄신론이 터지고 있다라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좀 볼까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권에서 쏟아지는 쇄신 요구.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지금 국민 소통하고 쇄신하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당정 일치하고 단합해야 되고요. 상임고문단도 따로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고요. 한동훈 대표 대야 투쟁에 더 나서야 된다. 당내 화합하고. 국민의힘 영남 현역 의원들도 나섰어요. 좀 간단간단하게 나왔는데 요걸 좀 같이 볼까요? 김태호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길이 나라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겠다. 국민의 뜻과 다른 결론이나 국정 운영은 있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이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지금은 국민 앞에 변명하지 말고 솔직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승수 의원, 여긴 대구 지역이죠. 김승수 의원은 여사 문제랑 관련해서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역할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보수적이라서 김 여사와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또 대체적인 의견이 있다. 최형두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미애 의원도 있고요. 지금 이게 김기영 대변인님 살짝 저희가 그동안 사실 어떤 이 여권 내부의 얘기, 친윤계의 얘기 혹은 영남 의원들의 얘기를 할 땐 보통 익명 보도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전부 지금 실명이 나왔습니다. 김태호, 김승수, 뭐 지금 최형두, 김미애 등등해서 지금 전부 실명이 직접 나왔어요. 이거 기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기류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아까 그 여론조사에 나왔던 거 후반기에 이제 기대하는 게 28%라는 네. 게 지금의 지지율보다 높다고 안심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엄중하게 봐야 됐고 저희가 이제 백서 발간했을 때 네. 그 제목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 기회라는 그 저의 말이 11월에만 좀 유효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또 제가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으로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할 말은 하겠다는 거고 이게 본인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분들의 말을 네.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저는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뭔가 획기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한데 음. 이 부분만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시정연설 나왔으면 김건희 여사는 별도로 투트랙으로 갔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소통하고자 하고 국민을 좀 존중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큰 틀에서 좀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28%가 높다고 안주할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하셨고 실제로 여권 내부에 좀 기류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류 변화가 하루하루 시시각각 또 변하고 있죠. 어떻게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드디어 입 연다. 네. 누가 입을 여느냐 보겠습니다. 한동훈 드디어 입 연다. 윤의 국정 쇄신 요구할 듯. 윤 대통령한테 이 드디어 한동훈 대표가 국정 쇄신을 요구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잠시 뒤에 9시부터 국민의힘에서 최고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아마도 이걸 요구할 것 같다라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신지호 부총장과 통화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윤 대통령께서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서 네. 지금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좀 쇄신책을 강도 있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 이거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하실 문제잖아요. 국정 기조를 좀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라인,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의 위기 상황을 봤을 때는 단지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적 쇄신 이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명태균 이 파동이 본격화되면서 당에서도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용산에 물밑으로 그런 걸 요청을 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용산이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네. 시간을 좀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나흘 동안 특별한 입장 내지 않고 네. 좀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으로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은 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늘은 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제가 9시부터 최고위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이 시각 국민의힘 최고위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이제 발언을 할 상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 회의가 시작되면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신주호 부총장한테 살짝 먼저 들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인 인적 쇄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인적 쇄신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대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 하면 일단 대통령께서 이와 관련된 정확한 입장을 설명하셔야 돼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범위 내에서. 네. 두 번째는 인적 쇄신 분명히 해야 되죠. 용산하고 정부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특검 수용하겠다 하는 부분까지 오늘 말씀이 좀 나오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식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과 외교 당국이 이미 밝히고 실행하는 것처럼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안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 억지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정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음 수를 예측해서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제사회와 우방국들 간의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분쟁에 의도치 않게 끌려 들어가는 상황 역시 예방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응을 신뢰합니다. 여야정 의정 협의체의 출범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에게 저희가 살짝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오늘 국정 쇄신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 얘기를 저희가 좀 나오면 그때 좀 다시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오늘 얘기해야 될 게 이거다. 지금 단순히 전반적인 국정 쇄신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사실 이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대통령실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같이 가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며칠 상간에 오늘 국정 쇄신을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스탠스가 확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금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부분이 조금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 입장 변화에 있어서 좀 영향을 전 줄 것이라 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3대 요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고 네. 본인이 그 과정에서 내놓은 해법, 특별감찰관 이 부분도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뭘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으로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김진욱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국정 쇄신, 인적 쇄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하야시키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막아내겠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 봅니다. 이게 분명히 막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다면 당내와 대통령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 대통령이 일정 부분 변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내비치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의 이 얘기를 고언을 들을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것이냐라는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말도 중요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앞서 언급했듯이 중진들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기류가 바뀌었다. 네, 그 기류가 바뀌었는데 그 기류에 있어서는 변화의 쇄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이 파열되는 거는 또 막자는 내용이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예전보다는 선명하겠지만 네. 분명하게 내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무도한 야당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겠다. 그게 전제가 돼서 서로 간의 신뢰를 하는 선상에서 하나하나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단순하게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개만 드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이런 바뀐 어떤 여건의 기류에 대해서 용산에서도 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 지금 계속 최고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다 담아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관련 내용은 아마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